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검찰의 인사학살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주 부글부글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추미애가 새로 꽂은 심재철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상갓집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너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은 정말 검찰이 거의 뭐 생긴 이래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곧 내일, 이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에 지금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이제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중간 간부라는 것은 이제 검사장급 밑에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 이분들이, 이 직급들이 이제 검찰의 허리로서 수사의 어떤 실무 팀장, 책임자급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수사를 하는데 훨씬 검사장급보다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사가 곧 발표가 되는데, 이 인사가 우리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울산시장 선거 수사 등 이 정권이 껄끄러워하는,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수사팀을 지금 해체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예, 지금 그거에 이제 소위 가장 지금 중요한 그런 고비가 이번 지금 고검검사급 인사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담당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팀장급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싹 바뀌게 되면은, 네, 지금 수사의 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실무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관계인을 조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중요한 사항을 확인도 하고 말이죠. 또 필요한 사항은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전면에서 그런 정예 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사들에 대해서 여러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할 때에 이 검사들이 할 역할을 서로 크로스로 체크해주고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해서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중간 리더 역할입니다. 예. 사실 검사장은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해주시는 입장이고, 이와 같이 검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때로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현장에서 뛰는 그런 직책이 부장검사, 또 그 위에 차장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속전속결로 지금 인사가 되고 있고, 또 그 방향이 어떻든 검찰의 전체 수족을 자르는, 그리고 수사팀을 해체하는 이런 방향이 되니까 검사들이 어느 정도 각오는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검사들을 다 유배로 보내고 날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까지,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도 이 수사에 전념하겠다. 자기들은 어떤 사감에 의한 수사가 아니니까 어떤 원칙과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지금 하는 수사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송철호 시장을 지금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한편으로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도를 보니까 예. 윤석열 총장이 예. 그 중간 간부들 인사하지 말아달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오히려 이런 중간 간부, 즉 고급 검사급의 필수 보직 기간을 뭐 1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있으면 사실은 뭐 기간에 기계적으로 사실 얽매일 수는 또 없습니다만 네. 그러한 인사 본연의 어떤 그거와 별개로 현재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와 교감하에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다 목적성이 지금 있는 그런 그야말로 학살 인사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수사의 이 허리 중추가 될 이 고급 검사급들에 대해서 아직 보직 기간도 그렇고 또 수사의 어떤 그런 동력을 생각할 때 예. 좀 전원 유임을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의 추미애 장관의 이 태도나 이 기세로 봐서 그것을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총장의 의지, 총장의 생각은 그만큼 확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대부분은 만약에 다 좌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사의 일관성을 생각하면 유임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사람들은 꼭 유임이 돼야지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국의 고급검사급 인사 대상을 이렇게 차장검사급 부장검사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 지방에 있는 또 검사들의 경우에 또 이런 로테이션 인사에 의해서 서울로도 올 수 있고 그러한데, 어쨌건 평상시에 우리가 이 검찰 인사를 지켜봤을 때, 또 제가 또 그 조직에 근무하면서 인사를 직접 경험해 본 거에 의하면 정기 인사를 하더라도 말이죠, 어떠한 아주 중요한 현안 사건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의 어떤 담당 부장 또 담당 차장은 경우에 따라서 유임도 시킬 뿐만 아니라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발령을 내더라도 당분간 새 임지에 부임하는 그 기간을 좀 늦춰서 그러니까 전 보직에서 좀 더 근무를 예컨대 한 달이라도 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무리 내지는 어떠한 인수인계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이 우선이지, 인사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직의 원리상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검찰 본연의 어떤 그 임무인 수사의 그 효율성, 수사의 어떤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고려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 점을 이번 이 수사에도 적용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수사는 지금 아주 중요한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공수사 2부장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상식적인 일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검사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 분노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지난 주말에 그 양석조 선임연구원이라고 하죠? 연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재철 검사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 비판을 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심재철 반부패 수사부장, 사실은 저는 이 직위의 이 명칭이 참 이게 좀 불만스러운데, 이게 반부패부장이 쉽게 말하면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패수사부장이라고 그렇죠. 하면 의미 예. 전달이 쉽습니다. 그러네요. 부패범죄수사부장 혹은 부패수사부장 하면 될 것을 반부패부장. 예.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것이 다 중수부장의 이제 그 다음 이 후신 조직인데, 지금 우리 검찰 그 협회 이런 데서 엔티 커럽션이라 해서 소위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부패 범죄에 대한 소위 국제 공조 이런 등의 그런 회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반부패 부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이 선임 연구관, 그러니까 그 대검의 검찰 연구관 중에 아주 시니어 고참 연구관 중에는 차장검사급, 일선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급에 해당하는 경력자 연구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수사기획관이라고도 했고요. 예. 그것을 맡고 있는 양석조 선임 연구관이 나름대로 이제 무슨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심재철, 최근에 이제 반부패 부장으로 한 심재철 검사가 조국 사건에 대해서 말이지 무슨 무혐의 쪽으로 그렇게 본다는 취지의 그런 언급을 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뭐 전체 대화를 뭐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으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니까 약간 좀 자신의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막 거기서 어떤 아주 눈을 시릴 정도의 어떤 그런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하는 그럼으로써 분명한 상대에게 이 당신이 검사로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일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겠죠. 그만큼 지금 검사들이 분기탱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온 국민이 다 지켜보았듯이 조국이나 조국 일가족이 벌인 일들은 우리의 상식인의 수준을 넘어선 정말 잘못된 행동들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명색이 검사장으로 온 반부패 부장이 전혀 동떨어진 시각을 보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런 자기의 어떤 신경을 토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검찰의 이 현재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어떤 여론의 한 표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또 있었잖아요. 송경호 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전에서 또 비판을 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인사의 와중에 제1차 학살 당시에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검사장의 면전에서, 그러니까 검사장은 새로 갔지만 차장부장은 아직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종전팀들이 그대로 있는 요런 지금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경호 3차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검찰은 오직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무슨 절제된 검찰권 어쩌고 수사에 김을 빼는 소리를 하니까 송경호 차장이 검찰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하지 어떤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이 워딩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 검사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들으라 하는 식으로 면전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 검사들은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한번 일침을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결국에는 그 일침이라는 게 결국에는 솔직히 밖에서 봤을 때는 검찰하면 상명하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옳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문화도 존재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기계고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전후 사정을 잘 이해 못하고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밑에 사람이 또 치받는 이것이 지금 무슨 위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여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또 비판한 어떤 그런 뉴스를 봤어요. 뭐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일종의 항명성 아니냐. 그런데 정말 어떤 소위 부당한 지시와 어떤 명령에 대한 어떤 그런 이의제기, 이런 부분들은 우선 현재 여당인 이 민주당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여당의 주장을 떠나서 필요한 이런 대목에서는 자기 할 말을 소신 있게 밝히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없더라고 하면 이 검찰이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이럴 때면 상사가 영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거나 또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지시를 할 때에 나름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살아있는 조직이고,
그것이 어떤 어떤 그 일종의 위계 질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좀 짧은 생각인 것이죠.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팎의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하는 3대 친문 게이트 수사를 계속 하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수족 다 잘려나가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묘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 정말 수족을 다 물론 우리 유능한 이 검사들을 수족에 비유하는 것이 또 아마 그 좀 적절한지 좀 그합니다만 어쨌든 함께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정의감을 갖고 일해오던 많은 참모들을 다 지금 자르고 또 수사팀도 지금 다 줄여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이번에 실무 팀장을 맡고 있는 지금 고검사들을 또 수사팀에서 배제함으로써 수사의 김을 빼자는 것이 예. 확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장으로서는 매우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또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항명이다 뭐다 해서 지금 총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슬슬 여러 가지로 옥죄는 또 이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청와대나 여당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목표와 어떤 그런 결과에 집착을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또 그런 집단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 총장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 어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총장에게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는 이 인사들이 이 오픈되는 이 인사의 내용이 정말 이 수사팀을 그야말로 난도질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검사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명감이 투철한 정예 검사들을 다시 모아서 특별수사팀을 저는 짜야 된다. 그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권하고 싶어요.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또 추미애 장관이 나름대로 또 어디서 소스를 받았겠죠. 이를테면 인사를 해서 흩어놓아도 총장이 이 수사팀을 다시 특별수사팀을 짜게 되면 이것이 또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에 의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각 지역과 보직에 배치는 합니다만 또 검찰총장은 그 틀 속에서 파견 형태로 즉 부산에 근무하는 아무개 검사를 또는 대구에 근무하는 또 아무개 부장을 이렇게 특별한 어떤 현안 사건이 있고 기존의 서울지검 수사팀으로서 대처하기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왜냐하면 기존의 사건들이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수사팀을 짜는 것은 총장의 정권 사항이고 또 지난 이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또 기무사 개혁 문건 사건 세월호 사건 장학선 사건 대통령의 그 긴급 지시 또 긴급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긴급 지시로다가 특별수사팀을 짜서 그렇게 가동한 예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도 세월호 그 참사위인가요? 그 세월호 사고 2기 특조위에서 의뢰한 사항으로 지금 검찰 특별수사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경청장들을 영장 청구했다 다 기각되는 참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승인을 당당하게 저는 총장이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추미애도 함부로 그 승인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 저는 함부로 그것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그러한 수사팀을 짜는 부분도 저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예,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어렵게 수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문재인, 추미애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응원이 있습니다. 바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사학살도 막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이런 게 총선 승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보셨죠? 얼마나 무기력하게 국회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진짜 고심해서 뽑아놓은 본인의 오른팔 왼팔들이 어떻게 잘려나갔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밖에 없으니까요. 모두 힘을 한데 뭉쳐야 되겠습니다. 대통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총선에서 대통합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옳은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한 표가 아니라 2표입니다. 지역구 그리고 비례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승리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지금 이 어려운 싸움, 검찰도 어려운 싸움이지만 신의 한 수도 어려운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싸움 후원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정기구독 1877-1477 그리고 국민은행으로 자발적 구독료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